안녕하세요. 나라살림 보고서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창수 소장님하고 함께합니다. 저희 보고서 요즘 많이 발간하고 있는데 드디어 200호 특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이 보고서 발표를 시작을 했고요. 셋으로 5년째 보고서를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벌써 콘텐츠 양이 보고서를 포함해서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어떤 주제를 검색해도 재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다 나옵니다. 진짜 다 잡히더라고요. 네. 키워드가. 지금 좀 있으면 1차, 지방의회는 이제 1차 정례회 앞두고 있고, 또 국회도 좀 있으면 열리잖아요. 아주 지금 그런 관련된 이제 키워드들을 막 넣으면 다,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0호 특집까지 오면서 우리 언론 보도도 엄청 많이 나왔죠. 네. 저희가 사실은 저희 연구소를 알리고, 저희 어떤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보고서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지금 작년만 해도 1450번 나왔고요. 올해 한 3000번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막 이렇게 자료를 찾느라고 구글링을 하면 나라살림 연구소가 잡히는 거여서 이 자료밖에 없나 근데 다른 데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살림 연구소 홈페이지 모두의 나라살림 자주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보고서 읽어주기 시간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공개하고 있는지 그 실태 조사를 아주 발품 팔아서 했죠.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 오해하는 분, 이렇게 참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산안 그러면, 예산 설악하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새삼스럽게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그거를 이제 확정시켜서 통과시키면, 그때 확정 예산안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문제는 그게 공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산의 전체 과정을 본다면 예산은 집행기관이 편성을 하고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같이 평가 완료를 하고 또 결산까지 쭉 이제 일련의 과정이 예산의 전체 과정이잖아요. 지금은 예산의 예산 편성안이라고 정확하게 할까요? 예산 편성안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네, 예산 편성안을 공개해야지 주민들이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구나 의견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사실은 예산의 편성 과정도 다 공개가 돼야죠. 원래는. 근데 100번 양보해서 최소한 의회에 제출했을 때부터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어떤가요? 국회에 당연히 제출되는 순간 모두 공개하죠. 파일체로. 예산 편성안이. 그리고 요즘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예산안 전에 아예 기재부에 내는 예산 요구서도 공개를 했어요. 수십만 페이지가 되는 내용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코리아다. 역시 IT 코리아야.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즘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예산 편성안이 국회로 가면 국회 차원에서 또 무슨 토론회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많이 나가셨잖아요. 예, 국회로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대통령이 먼저 와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곧장 공청회가 열리고 얘기를 시작되는데 공청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 절차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5명에서 6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약간 정당별로 약간 추천받아서 나오나요? 네. 어떤 때는 2-3명 정도, 어떤 때는 3명 이렇게 하는데 공청회 제일 많이 참석했잖아요. 예산 제가 한 전문가들이. 7년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국회 예결위 공무원들이나 같이 오신 전문가들이 상급자 같다고 네. 그러면 다시 지방의회로 돌아가서 우리 예산 편성안을 공개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실태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죠? 아주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산안을 주민한테 공개하는 곳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3.4%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데요? 예, 지방의 2.9%니까 네네. 10군데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재정 민주주의, 재정 투명성 막 강조하고 있는데
아주 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 편성안이 공개가 안 되는 거는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에 제출됐을 때부터는 이미 어떻게 보면 대기관인 의회에 제출한 거니까 대기관이 아는 건 국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보안 문서가 아닌 이상 국가 뭐 안보에 관련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개 못하게 하고 특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의원들이 저희한테 주고 싶어도 파일을 안 줘가지고 아, 뭐 또 경고까지 한다고 해요. 딴 데 유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2024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투명성 제고만으로 또 제도가 개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래도 뭐 우수 사례도 또 있기도 해요. 오늘 한번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까요? 예. 쭉 보면 이제 분석 이유는 좀 넘어가고 우리가 이거를 다 일일이 243개 지자체한테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되게 정확한 자료예요. 그죠? 네. 오히려 지금 아까 한 8군데, 뭐 10군데 안 되는 이 작은 지자체들, 특별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더 높이 평가를 해줘야, 하지 않는 곳들이 좀 반성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예산 편성안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내용들을 강조해서 보고서가 작성돼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 보고서를 쓴 저 구본승호는 사실은 거의 저 맨땅에 헤딩을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243개 지자체에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조용히 보내주는 게 아니라 다 전화를 해요. 네. 그 전화 다 받고 또 어떤 곳은 그냥 주면 되는데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뭐 시간을 끌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 하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왜냐면 공개하는 방식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지금 예산안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 예산안이 어떻다 이러면서 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데가 20군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약식 공개 그냥 간단하게만 홈페이지상에 공개하는데 그리고 언론에 보도자료 뿌리는 경우는 좀 많이 봤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얼마 그냥 대충 이제 총액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머지 148개는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파일을 공개하는 데를 좀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불러드려야 돼요. 예, 예. 이런 분들의 칭찬 받아야 돼요. 네. 제가 볼 때 원래 정상인데 워낙 다른 곳이 안 하니까 서울특별시, 네네. 울산광역시, 울산중구, 경기고양시, 경기과천, 전남여수, 충남 당진 여기는 파일까지 공개한다. 이렇게 공개를 또 하게끔 의회가 또 지적을 한 경우가 있었을 그렇죠. 겁니다. 그죠? 저절로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 파일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 설명회를 하는 데들이 6군데가 또 있어요. 네. 그죠? 그렇죠. 파일 공개. 파일 공개도 하고 설명회는 인천광역시 혼자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그게 최고래요. 인천광역시가 예, 최고이고. 네. 그리고 그리고 설문조사형이 또 6군데가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으니, 그 주민참여 예산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주 대충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으니, 주민들 의견을 받잖아요. 네. 주민 의견서 작성하기 위해서.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형은. 뭐, 경남, 대전, 동구, 대덕구, 대전이 좀 많네요. 그죠? 네. 대전, 대덕구, 서구, 그 다음에 대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 이렇게 설문조사형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제일 좀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은 파일도 공개하고 네네. 설명회도 하고 하니까 최고인 거고요. 아무튼 여기에 조금이라도 하는 분들 기관 20개 안 되는 기관들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저는 약간 어처구니없는데 앞에 그 표에 보시면 148군데는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안 낸다는 거잖아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몰래 예산을 제출해서 심의를 하는 건 뭘 뭐 예산 편성하지만 뭐 예산 이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뭐 예산 막 요구할까봐 비밀란인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아주 재정의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 과거에 좀 불투명한 행정을 했던 관행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 관행을 바꾸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쭉 이제 보고서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상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이제,
이렇게 그 리포트죠, 리포트가 저희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보고서 형태인데 리포트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결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탄성안이 11월 말에 이제 지방의회에 넘어가고 지방의회에서 심의 승인 땅땅땅 한 다음에 사업 예산을 갖고도 주민 설명회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예. 그 언론에 주민한테만 단독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언론의 약식으로 그제서야 다 끝나고 나서 약식 설명하는 곳이 예. 10군데가 있고 예. 주민들한테 약식으로 설명. 이거는 뭐냐면 다른 행사하면서 같이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도움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간단한 자료를 하는 거예요. 예. 120군데, 이 군데는 아예 그냥 조용히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이거 법에 의해서 올려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아예 올렸는데 열어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PDF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PDF 뭐 약간 책자식으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 상당히 다운로드도 안 되고 미리 보기 뭐 이런 거. 원래 정보에서는 활용될 수 없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자료죠. 네. 자, 그럼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이제 심의하기 전에 공개도 하고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안을 공개하는 7개 보면 이제 어디가 있죠? 그 예산안 공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곳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울노원구의회, 경기여주시의회, 경기연천군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부산 금정구의회고요. 파일 공개까지 같이 하는 게 충남도 의회입니다. 네, 여기가 잘하는 거죠, 충남도 의회. 그러니까 아까 집행부에서는 인천광시였고 의회는 충남도 의회인데. 근데 이제 집행부에서 공개를 해 놓으면 또 의회에서 이제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충남도 의회에서는 더 설명회까지 개최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가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회에 와서는 의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도 아직 관행이 근데 집행부에서 공개 안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근본에서 집행부가 안 하는 게 문제고 집행부에서 안 했더라도 의회가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도 약간 관행이나 이런 걸 못 벗어나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외에 뭐 약식으로 또 뭐 공개하는 의회들이 좀 있긴 해요. 그죠? 29개. 공개가 안 된 데가 199개. 근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 예산안을 공개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 보고서를 보고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공개를 하는 걸 모르는 것도 있고 또 하고 싶은데 집행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내밀한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의회는 본심사가 예결위 심사죠. 예결위 상임위가 있고 그 다음 상임위는 예비심사, 그 다음에 예결위는 본심사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제 최종 검토를 하는데 최종 심사를 하는데 예결위 심사 보고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심의했는지를. 맞습니다. 근데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데가 그렇게 많은 편이에요. 171군데, 약식을 공개한 데는 33군데, 아예 공개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세부 내역을 공개한다는 건 어떤 걸 공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록을 첨부를 한다거나, 의원 정보 게시판에다가 그 내용을 게시한다든가, 그 외에 뭐 이게 같이 올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록을 보면 누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증액되고 감액됐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하는 건 의회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그걸 안 그런 것도 있지만 171군데나 했다는 거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의회가 생각하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도 이렇게 공개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주민들이 요구를 또 하면 맞습니다. 의회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또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 같아요. 이 시민들이 의회를 의정감시한다거나 할 때 원래 그 주된 목적은 의회를 괴롭히기 위해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의회가 그렇죠. 역할을 출석률 체크 막 이런 것보다 질을 봐야 돼요. 질.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해서 압박을 하는 도구지 의원들을 괴롭히는 게 의정감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회의록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또 관심을 가져주면 더 공개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많이 또 시민들한테 강의도 오늘도 가시잖아요. 예, 예. 예, 저기 부천까지. 네. 그래서 예산안 공개 설명의 개최가 우리가 계속 발굴한 우수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충남 당진시가 예산안 세출 요구서는 뭐죠? 예산안을 우리가 공개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세출 요구서까지 공개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안에 들어있는 각 사업들의 좀 구체적인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맨 처음 예산안을 만들 때 사업부서가 이제 기획 예산과에 그 사업 요구서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까지 다 공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공개한다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볼 때 당진은 시민단체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고 당진이 왜 플랜카드로 이 건물을 얼마에 지었습니다 거는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네. 또 뭐 그런 또 출신 당진시에도 또 강의 많이 네. 하시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굉장히 당진은 좀 많이 진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또 당진시가 또 가깝기도 해요. 그래서 네. 예산안 주민 설명회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네. 안동시정 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알아보고 여기 안동시정 설명회, 예, 이런 어떤 우수 사례들이 네. 화천도 잘하고 있고요. 예, 화천도 지역 순회를 하네요. 찾아가는 뭐 설명회인가요? 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으로 부서별 예산 편성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부서까지 된다는 건 좀 더 구체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은평, 광주, 부산 해운대고 전남 한평. 저는 이 예산 편성 토론회 예산안 공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 네. 그냥 예산 편성안을 띡하고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들이 또 참석을 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고 또 주민 입장에서도 이 토론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인천광역시가 둘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 예산안과 설명회를 네. 같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토론회 하기 전에 예산 편성 조사를 해서 좀 주민들이 여기 뭐 토론회 다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설문조사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뭐 대전 동구, 대덕구, 서구, 대구 달성군에서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이제 공개하는 어떤 우수 사례들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충남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한다는데요? 네, 그래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 그렇죠. 띡 올리는 것보다 의견을 근데 뭐 인천광역시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는 충남도 의회에서 예산안을 이제 공개를 하고 의견을 또 수렴받는데 같이 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도의회에서. 사실은 국회는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국회에서는. 사실은 뭐 의견을 내고 싶은데 통로가 없잖아요. 이렇게 팩스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시판 이런 건 좋은 어떤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양하게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지만 뭐 많이 공개하는 건 아니다. 결론은 지금 3.4%인가 그 정도밖에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시가 다 나와 있죠. 이 보고서에는. 예, 그래서 좀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도의회가 토론회도 하네요. 제가 유튜브 생방송까지 병행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것도 그 시민들 접근도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하면 제일 좋은데 집행부가 안 하기 때문에 의회라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왕 둘 다부터 좋겠죠? 집행부도 하면. 저는 의회에서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재부는 어떤가요?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하고 갖고 토론회를 여나요? 예전에 있었어요. 전문가들 그런 사는 게 있었는데 요즘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한 10여 년 전에는 KDI랑 같이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맞아요. 네. 토론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만 공청회 뭐 예정처 토론회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때는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은 그 토론회 때 나오는 자료가 거의 1000여 페이지가 넘거든요. 굉장히 좋은 우리의 좀
공부. 네, 그래서 그 토론 나왔을 때마다 막 우리 연구원들을 괴롭히시고 같이 공부하자, 같이 분석해야 된다 막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충남도의 예산의 토론회, 예, 아주, 9시, 여기 11월 24일, 그 11월 10, 광역은 11월 11일까지 예산안이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나라살림연구소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네. 드려주시죠. 그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면적으로 공개하라. 그래서 그 예산안 공개는 당연하고 세부 사업 설명서나 맞아요. 예산안만 올리면 다 몰라요. 네. 세부 사업 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관련자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원한테 공개하는 건 시민한테도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설명이나 설문조사 같은 주민 의견을 수렴 확대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그 부분들을 좀 보아서 하라는 거고, 저희 연구소의 보고서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게 어딨어라고 찾을 때 막막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수백 시간을 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그 노동이 활용돼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삼선원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의회 의결된 확정된 예산도 네. 설명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투명하게 해야 네.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예산을 수정했으면, 깎았거나 뭐 이랬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 수정 내역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도 그걸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더 확대되지. 그렇지 않고 그 왼소리 하니라 오른소리 모르게 조용히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저희 나라살림연구소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또 이렇게 우수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좀 보고서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선보이면 다른 의원님들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에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하니까 저희가 있습니다. 제발 좀 주목 좀 왜 그렇게 좀 하죠? 예, 투쟁. 네, 오늘도 우리 소장님하고 재미난 시간 가졌는데요. 나라살림 보고서 읽어주기 시간 꼭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제발! 네, 감사합니다.